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50%를 넘는 투표를 보이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당의 경선 상황과 각종 이슈가 쏟아졌던 문체위 국정감사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일정에도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사흘 후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현재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예. 실시가 되죠. 현재 대구 지역 민심과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당원 투표율이 정말 예상 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체 그 선거 인단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게 이번 선거의 제일 그 요충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그 지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유수 이제 그 우리 대선 주자들이 다 대구를 방문해서 마지막 유세를 하셨고요. 그래서 네. 우리 지역민들의 이제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좀 됐기 때문에 그 후보와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선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경선 열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당 선관위가 절제 요청을 했고 또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과 그 말씀하신 통합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선의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우리 대선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서 또 TV 토론 등을 통해서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 좀 품격 높은 토론을 원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후보 간에 좀 경쟁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보다는 후보자들에 대한 상호 비방이라든지 좀 흑색 선전, 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저희 초선들이 우리 지역의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좀 제대로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선들의 그런 동의하에 성명을 좀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 대선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이제 핵심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구에서 특검 촉구 이제 도보 시위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은 이제 특검 요구를 하는 건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도보 행진 당시에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높았고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찬성이 거의 70% 이상 되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그 반면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들이 국민들 상식선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도 그렇고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도 이 유동규 전 사장의 배임이 가장 큰 문제, 그 배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한 듯한 그런 지금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그 대장동 관련된 비리에 우리 당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래 좋다. 우리는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절대 보호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게 이제 한결같은 주장이고 저쪽에도 주장하는 것이 특검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더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기존의 특검의 그 보통 그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한 49일 정도 걸렸는데 가장 최단 시간에 또 특검법에 따라서 하면은 한 달 이내 특검이 구성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이 가장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간사로 또 누구보다도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국내 제작사와 또 수익 배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오징어를 굉장히 참 기발한 발상이 돼서 잘 그 실천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수익 배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투자가 한 200억 정도에서 240억 정도를 넷플릭스에서 투자했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계속 1위를 한 3주 동안에 넷플릭스의 그 시가총액이 한 30조 가까이 증가했단 말이죠. 거의 투자 대비에 일부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2차 저작권을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 넷플릭스의 한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질문도 하고 또 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해외 문화 홍보원 대상 이제 국감에서 BTS의 미래문화 대통령 특사 활동비가 이제 7억 원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셔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BTS의 유엔 방문 일정 이 관련 비용은 이미 그 지급이 됐다 이렇게 뭐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발표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팩트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그 BTS의 그런 해외 그 방문에 따른 그 출연료 지급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청와대 1급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을 이야기했느냐, 거짓을 이야기했느냐가 쟁점인데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쟁점으로 따졌던 부분은 또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제 그 탁 비서관은 그 9월 30일 날 정산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그 방송에 출연까지 해서 완전히 정산이 완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산이 네. 완료됐다는 우리 행정적인 개념은 그 내부 결제, 지출 서류에 대한 결제가 끝나고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를 이제 정산 완료라고 보는데 꼭 입금까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이제 지출 서류에 결제가 완료됐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입금이 완료된 시점은 10월 중순이 넘어선 10월 18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거짓말 했던 걸 확인하니까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변하는 부분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랬군요. 네네. 네, 드라마나 케이팝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참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께서는 최근에 미래 먹거리로 또 떠오른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요. 직접 연구 용역을 의뢰하셔서 정책 자료집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사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지금 미처 준비도 못한 사이에 민간 부분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도 메타버스 그러면 굉장히 생소할 텐데 사실상 네. 이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옮겨 놓은 가상 현실인데 지금 그런 가상 현실 속에서 그냥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쇼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면접 같은 업무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게 드라마 상영, 게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가상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또 청소년들한테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제재도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뭔가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인데 네. 이런 산업이 좀 지능 발전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정책 보고서를 냈던 거고 같이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한 이름으로 네이밍을 새로 그렇죠. 예. 바꾸겠다고 그 기사도 봤는데요. 그 오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문체위 이제 간사신데 앞으로 올해 또 앞으로의 이제 그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상임위와 달리 우리 문체는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래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 문제도 그렇지만 대형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플랫폼 업체하고 중소 관련 영세 그 상무인들하고의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또 갑을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우리 웹툰과 애니메이션 같은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가들이라든지 그 영세 제작자들은 그 수익을 제대로 그냥 가져가지 못하고 플랫폼 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많은 그 국감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서 약자들로 이게 좀 볼 수 있는 작가들이라든지 영세 제작자들이 그래도 그냥 그 제 역할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셔서 꼭 하고 싶은데 뭐 못하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최근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손실 보상 지원을 곧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그 문체위 소관의 여러 가지 업체들 여행 관광업이라든지 숙박업 또 실내 체육시설 이런 쪽이 그런 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더 사실은 피해를, 더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문체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노력해 가겠다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히 또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 그리고 올해 문체위 국감의 주요 현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의지까지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